두 번째로 번역 비교와 두 출판사 번역본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소설 한 권 읽는데 원서 비교도 아니고 번역 비교까지 해가며 읽을 이유가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경우는 비교를 작정하고 읽은 게 아니라 읽다 보니 문장 중간중간에서 턱턱 막히는 단어들 때문에 다른 출판사 번역은 어떤지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번역된 문장이 나로 하여금 찾아보게 시켰다 그 말이다. 일부러 시간을 더 들여가며 이 책에서 저 책으로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고 번거로운 읽기였다. 물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대충 넘어가지 못하는 내 탓이려니 하겠다. 번역 비교를 해볼 책은 소담 출판사의 안정효 번역본과 문예 출판사의 이덕형 번역본이다. 같은 소설을 두 권 소장하고 있지 않다면 비교 같은 거 하고 싶어도 못했을 텐데 나란히 두 권이 있다 보니 나머지 한 권을 안 빼볼래야 안 빼볼 수가 없었다. 사정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수년 전 문예 출판사 본을 먼저 구입해 두었고 소담 출판사에서 출간한 걸 보니 딱 소장하고 싶도록 만들었지 뭔가. 표지나 판형 등등 거기다 옮기니가 소설가 안정효라고 하니까 이건 두말 할 것 없이 질러야 했던 것이다. 비교를 하기 전에 밝혀둘 것은 읽은 것은 소담 출판사 안정효 번역본이고 비교해본 것은 문예 출판사 본이란 것이다. 다음은 굳이 다른 한 권을 꺼내보게 한 시발점이 된 문장과 비교 문장이다. 국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비대 위에서는 받침대에 가득 얹힌 시험관들이 커다란 금속 상자로 들어갔고 그러면 시험관이 잔뜩 얹힌 또 다른 받침대가 나타났다. 이 문장을 읽고 저 피대란 게 무엇인지 궁금했고 일반적으로 저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일까 의아했다. 그래서 다른 책은 어떻게 번역했나 찾아보게 되었다. 소장은 지적했다. 매우 서서히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놓인 시험관이 가득한 선반이 큼직한 금속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시험관이 담긴 선반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문예 출판사 본이 영어 그대로 컨베이어라고 옮겨 놓은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 이거 번역 때문에 짜증이 좀 나겠구나. 대부분 이런 직감은 그대로 적중하는 편이다. 한번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기 시작하니까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하거나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을까 하는 호기심과 짜증 같은 게 끊이지 않으니까 과속 방지턱이 1m마다 있는 도로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읽기가 되고 말았다.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대조하고 비교해 보았던 모든 문장들을 보여줄 수는 없다. 보기로 볼만한 몇몇 문장들을 읽어보고 판단은 각자 해보기를 바란다. 뭘 그리 까탈스럽게 구느냐고 할 수도 있고 번역투가 좀 다르다고 전체 작품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 할 것이다. 맞는 말이고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유별나고 유난스러운 독자의 투덜거림 그리고 징징이라고 보면 되겠다. 어쨌든 다음의 문장들을 비교해보고 판단해보기 바란다. 원서의 문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번역된 문장으로 보아 헉슬리의 문장 역시 매끄럽지는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밑줄 쳐놓은 부분은 왜 다를까? 사라진 것과 사라질 것 같은 건 분명히 다른 상태이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지만 그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만병통치약 같은 파스가 아닌 것이다.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다 보면 같은 작품의 다른 번역본 문장과 단지 겹치지 않아야겠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가 싶을 만큼 먼저 출간된 번역본에 쓰인 단어를 피해가느라 어거지스러운 문장들을 볼 수 있는데 제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자 싶다. 지금 예로 들고 있는 문장들의 원서를 모르면서 왈가왈부하는 게 웃길 수도 있지만 독특한 개성과 전문적 지식을 동시에 뜻할 수 있는 영어가 있나? 어떻게 개성과 지식이 등가 관계로 성립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그렇고 두 문장을 아무리 반복해 읽어봐도 난 도무지 이게 무슨 번역인지 알 수가 없다. 직역과 의역의 범위는 아닌 것 같다. 어쩌면 헉슬리의 문장이 목 같은 것인지 옮기니는 아무 죄가 없을지 또 누가 알겠나. 몇 문장 더 예로 들어보겠다.
예로 든 문장들에 대해 일일이 토시를 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냥 넘어가고, 순결에 대한 문장을 보니 생각나는 게 있다. 좀 오래전 드링크류의 TV CF에 나오는 멘트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다.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연식이 조금 있는 사람은 쉽게 알 것이다. 그런데 저 멘트를 이렇게 한다 쳐보자. 사랑과 욕정을 그대에게. 뭐 물어 뜯어 보자면 할 말은 있겠지만 그냥 웃고 넘어간다. 한편으론 차마 욕정으로 번역하지 못해 순화한 번역이 정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제2의 창작 차원인지 의역으로 봐줘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다음은 비교적 단순한 낱말의 비교를 해보는 문장들이다. 보기에 따라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 까기 위한 까기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주면 될 것 같다. 다음의 예로 든 문장들은 교정 과정에서 놓친 게 아닐까 싶은 것도 있고, 굳이 이런 걸 다 지적하는 나처럼 굳이 번역을 이렇게 했나 싶은 것들이다. 소담출판사와 문예출판사 번역본의 장단점이다. 먼저 소담출판사 안정효 번역이다. 소담출판사 번역본의 가장 큰 장점은 읽을 거리의 풍부함이라고 할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1932년에 초판 출간하고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초판의 아쉬움에 대한 소회를 머릿글에서 밝히고 있다. 문예출판사 번역본에는 없는 그 머릿글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옴기니의 말에서는 멋진 신세계에 대해 헉슬리와 파리 리뷰 기자와의 면담 내용이 실려있어 작품 읽기의 풍부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헉슬리는 1946년 개정판의 머릿글에서 불만족스러운 작품의 수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술작품의 완벽성을 위해 다시 수정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개정판 멋진 신세계는 사실 개정판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소담출판사본은 두 가지 판본을 대조하는 번역을 통해 옴기니의 손에서 어느 정도의 가감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판권 표시 부분을 살펴보면 1932년과 1946년판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주석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옮겨와 본다. 이 한 가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머릿글에서 새로 내놓는 이 멋진 신세계는 과거의 작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헉슬리 자신이 말은 했지만 작품의 큰 틀은 손대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빼거나 수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깨알같이 달아놓은 주석이다. 굳이 달아놓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주석에서부터 주석 덕분에 앞뒤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겠다. 이처럼 우리가 몰라도 어쩔 수 없거나 알고자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깊거나 넓은 정보들이 주석으로 담겨 있다. 앞에서 말한 점과 함께 소담출판사본을 읽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취향의 영역이겠지만 표지 디자인을 비롯 전체적인 책의 만듦새가 책의 구입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짐작하고 있을 바로 그 점이다. 유명 소설가가 번역을 했으니까 나름의 기대가 컸었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읽어 나가자마자 초반부터 뭔가 탁탁 막히니까 그 실망감이 더욱 컸던 게 아닐까 싶다. 영어는 되도록 안 쓰려고 하면서도 그 대체되는 말이 낯선 한자어라면 그 번역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출판사 편집부 역시 작가라는 이름에 기대거나 권위에 밀려 일반 독자 입장에서 읽기 불편한 번역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해 좀 실망스럽다. 작가들이 번역을 할 땐 작가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번역자로서 일반 독자들이 잘 읽을 수 있는 번역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문예출판사본의 장단점은 어떨까? 장점이라면 일단 출판사에 대한 믿음이란 게 있을 수 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번역이랄지 가격적 측면이나 책의 만듦새 같은 것들. 물론 출간되는 책들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문예출판사의 책들에 크게 실망한 적은 없다는 개인적 경험에 의한 판단이다. 다만 이번 멋진 신세계의 경우 본의 아니게 비교 대상이 되어 부분적으로 읽다 보니 전체적인 평가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 어쨌든 점수를 주자면 그나마 무난한 번역 문장이라는 것이다. 물론 아주 흡족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만약 문예출판사본을 기준으로 잡고 읽어 나갔다면 다른 번역이 궁금해 찾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소담출판사의 장점이 곧 문예출판사본의 단점이 되겠지만 작품 외적인 점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다. 작가와 작품 색에 대한 옴기니의 설명이 붙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자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생각지도 못한 대조 독서를 하게 되어 제법 긴 영상이 되고 말았다. 수년째 꽂혀 있기만 하던 두 권의 멋진 신세계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번역 비교를 해보리라 하던 것을 해치운 기분이라 시원하면서도 일부만 이야기에 찜찜한 기분이 없지는 않다. 솔직히 일일이 다 꺼내 까발려야 속이 시원할 것도 같지만 여하튼 그렇다.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나마 문장이 좀 덜 막히는 걸 선택하겠다. 작품 외적인 정보 같은 건 그야말로 부수적인 것이고 읽는데 더 집중이 되는 번역이 좋은 것 같다. 다른 곳에서 제대로 된 번역으로 출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